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하는 흰둥입니다. 오늘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영화 마녀배달부 키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마녀배달부 키키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영화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지브리 스튜디오의 대표 애니메이션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마녀배달부 키키를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 번 보기도 하고, 가끔은 영상 편집할 때도 굳이 보지 않아도 옆에 틀어놓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마녀배달부 키키를 볼 만큼 좋아하는 이유는요. 마녀배달부 키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초년생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왠지 옛날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아련하기도 하고 막 서글퍼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초년생이라면 공감할 법하고 한 번은 겪어봤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마녀배달부 키키를 통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회사에 첫 출근했던 날 기억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설레어서 잠도 잘 못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하지만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시작했던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면 줄곧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거랑은 달리 회사 분위기는 바늘이라도 떨어지면 뚝 하고 소리가 날 만큼 굉장히 삭막하고 조용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되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부모님 곁을 떠나 홀로 독립하게 된 키키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보름달이 뜨는 날 신나는 라디오 음악을 들으면서 바다가 보이는 멋진 마을로 도착했지만 거기에는 마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고 차갑고 쌀쌀맞은 사람들만 있었으니까요. 때문에 명랑했던 키키가 새로운 마을에 도착하고 풀이 죽은 모습을 봤을 때 마치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키키의 유일한 장기를 사용을 해서 마을에서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마을에 정착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 모습이 새로운 환경이 낯설고 스트레스 받지만 결국에는 적응을 해내는 사회 초년생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인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일의 의미나 흥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늦게까지 열심히 준비한 자료인데 팀장님한테 된통 혼나고 다시 해오라고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일이 나한테 잘 안 맞나? 그런 고민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 때문에 끙끙대는 나와 달리 주변 친구들은 즐겁게만 사는 것 같아 부럽기도 했고요. 저는 키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키키가 마녀가 되고 싶어서 13살에 독립을 했지만 주변 또래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놀러 가는 것을 보면 당연히 부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의뢰인 할머니를 도와서 빗길을 뚫고 청어 파이를 할머니 손녀에게 배달했지만 시큰둥한 반응을 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좀 보잘것없다고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마녀가 되고 싶은 마음과 주변 친구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하면서 키키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슬럼프를 겪게 된 거고요. 저도 예전에 키키처럼 비슷한 일을 겪었었는데 자신이 선택한 길인데 어느샌가 타인의 삶과 저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나약하게 느껴지고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부끄러워했었는데요. 그런데 마녀배달부 키키를 보고 나니 그런 감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거더라고요. 그럼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감정은 누구나 겪는 감정이었고 어찌 보면 누구나 겪는 성장통이었는데 너무 스스로한테 가혹했던 게 아닌가 지금 와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좀 보살피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대요. 한 아이를 성장시키려면 사회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저는 키키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과정이 이 속담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키키 주변에는 조력자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빵집 아주머니는 키키가 아팠을 때 식사를 챙겨주기도 했고요. 그림을 그리는 우르슐라는 키키를 모티브로 한 그림을 키키에게 보여주면서 키키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넌지시 알려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손녀에게 청어파이 배달을 부탁했던 할머니도 배달부로서 키키의 고생을 고마워하면서 따로 케이크를 선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마지막 장면에서 마을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키키의 남자친구 톰보를 키키가 구해내게 되는데요. 이때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면서 슬럼프를 극복하게 돼요. 정말 이 장면은 뭉클했는데요. 저는 동시에 예전에 사회초년생일 때 고객 상담사로 일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고객한테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게 회사 잘못이 100%라서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지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죄송하다고 연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앞으로 살면서 고개 숙이고 사과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까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던 고객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거는 오로지 자기 힘으로만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요즘처럼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회에선 좀 꿈같은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사회가 남한테 좀 더 관대하고 베풀 줄 아는 분위기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어떠셨나요? 키키가 어엿한 마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사회 초년생과 많이 닮지 않았나요? 마녀 배달부 키키는 제가 나중에 딸아이를 낳으면 보여주고 싶기도 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저는 간혹 일이 안 풀리고 약간 불안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슬럼프를 극복했던 키키를 보면서 좀 희망을 얻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일이 힘들거나 가끔 기분이 촥 가라앉으면서 좀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키키를 보면서 좀 힐링을 얻고 희망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